이번 명품백 논란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마침내 폭로되었습니다.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의 행위는 이미 문제로 지적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끝까지 몰랐다고 부인하던 윤 대통령의 거짓말이 대통령실에서 검사에게 보낸 문자로 인해 모두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당연히 입건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번 사건을 폭로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명품 가방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신고했는지 여부를 묻는 검찰의 공문에 답변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답변에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감독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 이미 이 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법의 수호자로서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이 법 앞에 무너질 처지에 놓인 셈입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사실을 인지한 뒤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 비공개 출장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지난해 11월 서울의 소리에 취재 요청이 들어왔을 때라고 진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26일 해당 명품 가방을 제출하면서 그와 관련된 공문 회신도 함께 제출했는데, 이 외신에는 가방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배우자가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신고 의무를 명백히 어긴 것입니다. 탄핵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윤 대통령은 교도소 신세를 면할 수 있을까요? 검찰이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다면 국민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권익위의 판단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윤 대통령의 의혹을 종결 처리하면서 명품 가방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다 해도 대통령이 선물로 받은 것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김건희 여사를 위한 방탄 논리에 불과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 누가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당시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논리라면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해 대통령 배우자에게 로비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청탁 내용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등 어떤 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언이자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실의 답변을 검토한 뒤 관련자 조사를 거쳐 명품 가방과 직무 관련성 및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의무 성립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 의무가 없다는 논리가 받아들여진다면 검찰의 처분 이후에도 이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질질 끌어온 제2부속실 설치 문제, 이제야 그 이유를 이해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은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합니다.
김건희와 윤 대통령이 반성하는 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억지로 제2부속실을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어제부터 대통령실의 직제 개편 작업이 속속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시행령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개정하고 조만간 제2부속실을 구성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절차를 검토할 것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2부속실은 오는 8월 중으로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 부서가 영부인의 일정과 메시지 등을 전담해 보좌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겠다는 취지로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사건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여당과 야당할 것 없이 제2부속실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이 확보하지 못한 김 여사 관련 사진들이 팬클럽을 통해 외부에 공개되거나 김 여사의 외부 일정을 민간인이 수행하는 등 끊임없는 잡음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모든 당권 주자들이 제2부속실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한 대표는 제2부속실 설치를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며 대표가 되면 대통령실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진 지난 2월 KBS 신년대담에서 제2부속실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여지를 남긴 바 있습니다. 이제 와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대통령실이 급히 제2부속실 설치를 서두르는 이유는 김 여사의 명품백과 관련된 리스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2부속실의 구성원들을 보면 우려가 더 앞선다는 점입니다. 신임 2부속실장으로는 장순칠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실 시민사회 비서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장 비서관은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 보좌관 출신으로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입문 초기부터 함께 활동한 친윤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선대위 수석 부대변인을 맡았고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본과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대통령 국민공간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에서 시민사회 수석실 국민공간 비서관으로 승진한 인물입니다. 대통령 배우자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에 대한 국회의 추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먼저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옳습니다. 무엇보다 그간 드러난 각종 추문과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검찰 수사를 핑계로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김건희 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민심도 제2부속실 설치를 꼼수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쓸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진숙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강행 임명하는 것도 같은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쏘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탄핵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힘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